지난주 내가 출산 절대로 안 하는 이유 영상 보고 많은 친구들이 충격받았지. 그 영상에서 나는 절대 다시 태어나기 싫고 석가나 미세가 태어나서 고생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출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어. 물론 다른 가치관과 생각도 존중한다고 분명 말을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걱정해주더라. 아니 형님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겁니까? 그럼 석가남님은 행복하지 않다는 건가요? 말은 다 맞는데 듣다 보니 너무 슬프네요. 뭐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는 현재 지나칠 정도로 행복해. 와 석가남 이 새끼 이제 시청자를 우롱하는 건가? 거의 우롱차네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기는 싫고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놈이 갑자기 뜬금포 행복하다잖아. 어이가 없어버리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 같잖아.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 영상은 나의 긍정론 내지는 행복론인데 다른 영상은 몰라도 이번 영상은 꼭 봐야 함. 주옥 같은 석가남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해. 일단 내 인생관부터 말하면서 시작해보자. 내 인생관은 인생의 난이도는 미친듯이 어렵다. 이게 내 철학이야. 시작부터 한숨 나오지. 이 미친놈이 뭔 개소리인가 하고 말이지. 아니 인생 난이도가 미친듯이 어려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개소리 말아라. 이런 반박이 성대에서 바이브레이션 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조금만 참고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됨. 일단 인생의 난이도가 미친듯이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부터 설명할게. 이건 내가 하는 수많은 금수저를 썰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이 친구들은 기본값이 인생은 이지 혹은 벨이 이지로 세팅이 되어 있어. 물론 지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주장할 거야. 그러나 금수저들은 일반인들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모든 게 쉽다 보니 무의식 중에 저 생각이 강하게 깔려 있어. 그런데 이런 생각 가진 놈들은 30대 40대로 가면서 인생이 존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철없는 금수저만 노리는 전문 사기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사실 전문 사기꾼들이 마음먹고 노리면 나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속일 수가 있거든. 그런데 레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금수저 놈들은 진짜 쉽게 잘 속아. 그래서 돈 날리는 경우가 수도 없지. 또 얘네들은 원래부터 큰 물에서 자란 물고기라 사업 같은 것도 경험도 없는 주제에 크게 하려고만 해. 그래서 크고 시원하게 말아먹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 외에도 아프리카 역캠에 별풍 쏘면서 돈 낭비하는 놈부터 술집 가서 돈 수천만 원 뿌리는 놈까지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 이게 다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니 벌어지는 일이야. 인생은 엄청 어려운 거고 매사에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 방심해선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절대 저렇게 안 하지. 이게 내가 인생은 미친듯이 어렵다라는 가치관을 가진 이유야. 이 가치관을 가져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유리하거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진 내가 왜 행복한지 말해줄게. 인생이 미친듯이 어렵다는 게 기본값이다 보니 작은 것에도 나는 너무 큰 만족과 행복을 느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빡센 세상에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많다니 너무 좋다. 뭐 이런 거야. 당연히 더 크게 기쁜 일 있으면 너무 행복해. 사업 성과가 좋다거나 10년 전에는 미디어에서나 접하던 유명인들을 실제 만나서 대화해보거나 취미로 한 유튜버가 생각보다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사실 나는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건데 매사에 감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 인생이 어렵다는 이치를 깨우치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계속 감사를 하게 되거든. 점심 맛있는 거 뭐 먹을지 밥 먹기 30분 전부터 행복한 고민하고 햇볕을 맞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하고 강아지 장난감을 빼앗으며 놀고 그 녀석 간식을 만들어주고 친한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사람들한테 드립 쳤는데 사람들이 웃어주면 뿌듯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친구들의 카톡이 오고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모든 것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편이야.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지. 아니 그렇다면 왜 자식을 낳기 싫은가? 이런 가치관을 자식에게 가르쳐주면 되잖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나도 이런 깨달음을 몸소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 고생을 많이 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응애 애기 석가나 미세에게 아무리 저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도 지가 고생하고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저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 님들도 부모님이 하는 말만으로 깨우치지 못하잖아. 지가 다 해봐야 알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싫은 중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AI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는 이유도 커. 그런 팍팍한 세상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 거지. 다 석가남이 행복한 두 번째 이유를 하나 더 말해볼게. 이건 내가 속으로 자주 하는 말인데 오히려 좋아야. 나는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좋아라고 속으로 외치거든. 그런데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무지성인 방법 같잖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좀?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사실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소개해볼게. 가끔 있는 일인데 우리 회사 직원이 실수를 할 때가 있어. 작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지.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든 진짜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해. 하인리의 법칙이란 게 있거든. 간단히 말해서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300번의 작은 징후와 29번의 사소한 사고가 벌어지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직원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면 큰 실수가 나오기 전에 내가 그 문제를 미리 감지한 거잖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겼고 이를 방지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아. 그렇다면 큰 실수를 한 경우는 어떨까? 화제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는 이런 말이 나와. 사업에서 실패를 할 거면 완벽하게 실패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야. 그 이유는 사업에서 실패를 할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만을 찾으려는 버릇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다음에 창업해도 전체적인 실패 이유를 보지 못하고 그 한 가지만 개선하려고 해서 또 실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하는 거야. 이 맥락처럼 나는 직원이 큰 실수를 했으면 이건 시스템을 점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 점검을 제대로 안 하면 회사가 망하는 정도의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도 오히려 좋아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서 우리 회사와 내가 더 성장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렇다면 회사가 망해도 오히려 좋아라고 할 수 있겠냐? 물어볼 수가 있지. 이 경우는 하나도 안 좋아. 그렇지만 그럴 경우는 잘 없으니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좋아 이거 하나로 행복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솔직히 사소한 일이 신경을 긁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진짜 오히려 좋아 하나면 다 해결이 돼. 또 설령 회사가 망했어도 오히려 좋아 정신이면 더 노력
노력해서 다음에 더 크고 멋지고 완벽한 회사를 만들면 되지. 그렇게 대성한 사람도 역사적으로 한 트럭이잖아. 오늘의 요약 1번 인생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고 크게 행복한 일 있을 때는 간지럼탄 사람처럼 자지러지게 좋다. 2번 오히려 좋아. 이건 무지성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전혀 틀린 게 없는 좋은 사고방식이다. 특히 사소한 일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꼭 이 말을 명심해라. 오늘 이야기는 끝. 석가람 카톡방 와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독 옆 가입 버튼을 누르도록. 내 이야기도 듣고 님들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보자. 사실 내가 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카톡방이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